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6월 20일 화요일이고요.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의 최근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저번 주에 이날이죠. 좀 끌어올렸다가 쭉 다 상승분을 반납했던 이 흰먼 문건이 공개된 6월 13일. 이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이 파란색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만들어내주고 있죠. 주말 사이에 나온 코인시장 전체에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대형 호재 소식에 힘입어서 리플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까지 쭉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박스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해 줄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또 한 번 리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 관련된 이슈가 리플에게는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되는 과제가 되고 있고 현재 900일 넘는 기간을 우리가 이 소송 관련해서 버티고 기다려 왔는데 드디어 이제 그 끝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이 비트코인도 3,500만 돌파를 성공한 만큼 그리고 코인 시장 전체가 지금 마찬가지의 흐름,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호재 소식에 추가로 연이어서 연장선상에서 기대할 만한 이슈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리플 소송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판결문은 언제쯤 나와서 어떤 내용이 나올 만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록이라는 미국 뉴욕의 월가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죠.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굴리고 있는 자산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엄청난 기관 세력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코인 시장 전체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승인할지 반려할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반려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ETF를 신청한 주체 자체가 이전처럼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월가의 거물 블랙록이고 그 내용도 기존 암호화폐 펀드들이 제시했던 것들보다 이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훨씬 더 좋은 장치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SEC로부터 승인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상황에 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신청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지만 더 긍정적인 건 지금까지 블랙록이 SEC에 ETF 출시 신청을 했던 576건들 중에서 단 한 건을 제외하고 575건이 전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 승인율이 무려 99.9%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올해 1월 달에 이미 블랙록 산하에 있는 이 올로케이션 펀드라는 곳에 비트코인을 그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이 올로케이션 펀드는 보다 안정적인 자산들,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많이 참고하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에 6개월 전에 이미 비트코인을 추가시켰고 최근에는 이 기사를 보시면 이 시장 규제 공포 속에 글로벌 금융기관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블랙록이 이 마이크로 스트레치 지분을 6%나 확보하면서 지분 순위 대주주 3위까지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지분을 늘렸다라는 게 바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때문에 그 차트도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상승을 하고 그 상승률과 하락폭까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투자액을 47배나 늘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어느 기업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현재 이 기사는 6월 16일, 4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체크해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바로 Top 10 Owner of MicroStrategy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지분율이 쭉 나와 있고
최근에 블랙록이 아까 기사에서처럼 거의 6%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분명히 4일 전 기사에서는 3위라고 했는데 지금 3위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피델리티라는 기업이 최근에 엄청나게 그 보유량을, 지분량을 늘리면서 3위로 올라섰고요. 그래서 이 블랙록에 이어서, 이 호재에 이어서 추가로 그 호재의 시너지를 더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피델리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랙록에 이어서 피델리티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입니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관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블랙록에 이어서 등판할 수도 있다라는 그 소문이 확산되면서 최근 만들어진, 주말 사이 만들어진 반등장에서 그 힘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의 흐름은 이 규제기관,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계속해서 뭐 리플과의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거래소들에도 기소를 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미국과는 별개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VASP 라이센스를 도입하면서 코인 시장의 새로운 허브 역할을 하려고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전에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홍콩에서 먼저 상장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2분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홍콩에서 먼저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미국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홍콩도 만약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리고 원래도 빠르면 2분기 안에 하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마치 경쟁하듯이 이루어져서 홍콩에서 빠르게 이 부분이 또 진행이 된다라면 코인 시장은 또 한 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려웠던 시장 흐름, 약세장 속에서 하나씩 이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 반가운데요. 아직까지 시세 자체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투자할 때 정말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쭉 하락하면서 약세장이 이어지다가 반등을 할 때 여기서 저점을 잡아야지 이후에 나올 반등장, 상승장에서 그 수익률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 매수와 매도 타점,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전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무료로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약세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실분을 충분히 빠르게 복구하고 수익 전환해서 우리가 또 투자할 때는 수익을 보면서 해야지 재밌게 또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카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재밌는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에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 위에 제가 이렇게 제 전화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010-4951-8464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제 전화번호로 숫자 4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코인을 얼마에 평균 단가 보유하고 계시고 또 어느 종목에 어떻게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걸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비중 조절을 도와드려서 빠르게 수익 전환하실 수 있도록 개별적인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무료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플 소송 관련해서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그 날짜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최근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Why July 1st? 7월 1일이 is important day for Ripple lawsuit judgment. 리플의 소송 판결 관련해서 중요한 날짜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US Federal Reserve, 여기가 미국 FOMC, 바로 연준이죠. 금리 결정을 최근에 동결시킨 연준인데, 자, 몇 달 전에도 제가 리플 관련 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이 미국의 엄청나게 느려 터진 송금 시스템에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이름이 바로 Fed Now라는 시스템이고, 이 Fed Now라는 금융 혁신을 위해서 이 연준이 선택한 파트너사들 가운데 무려 3개의 기업이 리플의 파트너사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밝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과
리플이 즉 간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생겨버린 거죠. 지금 연준은 이 FedNow라는 금융혁신 시스템을 7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에 FedNow를 연준이 도입시키는데 이 연준과 연결되어 있는 리플이 다른 정부의 규제기관인 SEC와 소송을 계속 벌이고 있다라는 게 당연히 이쪽에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 그 예상안이 7월 1일 전에는 리플의 판결문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7월 1일 이전이면은 6월달 아니라는 말이고 오늘이 6월 20일이니까 열흘 안에 진짜 수일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견해를 이 마르크 파겔이라는 전 SEC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를 역임했던 이 변호사 출신의 인물이 같은 내용을 본인의 트위터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My guess is a ruling is coming within days. ruling, 이 판결이 within days, 며칠 안에 나올 거라고 이 사람도 이 SEC의 내부적인 업무 체계와 정보에도 당연히 상당히 밝을 만한 인물이 이런 견해를 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선상에서 이 제레미 호건이라는 이 사람은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을 계속해서 팔로잉하고 있는 친리플 변호사 중 한 명이죠. 자,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이제 우리는 숨죽이며 기다릴 거다. 목요일과 금요일,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숨죽이고 기다릴 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목요일이랑 금요일이 지금 리플과 SEC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의 법원에서 요일 날 판결문이 통상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7월 1일 이전에 목요일과 금요일, 당장 이번 주 22일과 23일, 다음 주 29일과 30일 이렇게 네 날짜로 지금 추려져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 중에 하루에 판결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날짜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날짜로 추려졌다라고 치더라도 그 날짜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떤 내용이 그 판결문에 들어가 있냐 이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100% 리플의 승소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더 볼 것도 없겠습니다. 바로 수직 상승을 할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분 판결, 분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판결문에서 2차 시장 판매, 2차 시장 판매라는 건 리플이 ODL을 구축하고 나서 이후부터 판매된 XRP를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증권이 아니다. 이런 게 판결문에 들어가 준다라면 시장은 마찬가지로 이걸 리플의 승소와 다름없다라고 받아들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을 충분히 시원하게 돌파해 줄 만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리플은 IPO를 당연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겠죠. 이 기업 공개, IPO라는 건 대규모 자금 유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XRP의 가격이 낮을 때에서 이 리플에게도 시가총액이 커지는 부담이 덜할 때 진행을 하려고 할 거고 빠르게 자금 유입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4월 달에 리플은 이미 이 IPO 관련해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었고요. 당시에 뉴욕 월가의 거물 투자 기관들이 모두 참석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O까지 진행하게 되면 더 큰 상승력을 이어가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리플은 이 소송 리스크만 해제된다라면은 이 사업 영역은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콜롬비아의 중앙은행과도 CBDC 관련해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거고요. 영국에서도 직접 리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CBDC 관련이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 IMF 여기서도 CBDC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결국 그 기술적 파트너는 리플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기다리고 있는 소송이 끝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해야지 이후에 나올 상승 랠리에서 그 수익률을 가장 높게 가져갈 수 있겠고요. 우리가 기다린 시간이 길었던 만큼 버텨온 기간이 힘들었던 만큼 그 보상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 전달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면서 매수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반드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화번호 010-4951-8464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전부 무료로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전략과 정보들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부분 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서 이번에 수익 전환 반드시 하셔서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투자하면서 재밌게 오래 투자하실 수 있게 저와 카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